이제 두 번째 베트남 특수로서 근로자의 파송과 건설 및 용역 수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파송입니다. 한국 정부의 주월 경제협조단이 1965년 여름쯤에 근로자 파송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월 경제협조단이 미군 건설업체나 경비업체, 또 운송 하역업체 등과 교섭해서 한국에 파송할 근로자 수를 배정받습니다. 주월 경제협조단이 그 필요 인력을 본국에 통지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청과 인력 송출을 위해서 만든 해외개발공사가 근로자를 선발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들을 출국시켜 월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해외개발기술공사가 파월 기술자의 선발 시험을 보겠다고 공고를 한 신문 광고문입니다. 경향신문 1965년 12월 4일자인데 1965년 12월 5일에 제3차 후기 파월 근로자 선발 시험을 실시한다는 공고입니다. 당시 월남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크레인 운전사, 중장비 정비 분야, 목공 분야, 전기 기술자, 소량의 물품을 운반하는 지게차 운전사, 불도저 운전사, 용접공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야가 다른 사람들을 그룹별로 A조, B조, C조로 모아서 시험을 봅니다. 합격자의 서류를 월남에서 이들을 고용할 업체에 송부합니다. 월남의 업체에서 그중 어떤 사람들을 쓰겠다고 최종 결정이 되면 그 회신을 받아서 최종 합격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야 하니 신원조회, 병역조회를 하고 비자도 발급받게 해서 이들을 출국시켰던 것입니다. 파월 기술자의 대우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월남에 사람을 보내려면 대우가 상당히 좋아야 했습니다. 경향신문 1966년 7월 27일자에 그 대우의 일례가 나와 있습니다. RMK BRJ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주 큰 군납 건설 업체입니다. 필코라는 회사도 있었고 또 페이지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월남으로 가는 항공료로서 180불 또는 240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60시간, 50시간, 48시간 이렇게 다릅니다. 또 초봉 기준이 약 20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가 됩니다. 당시 1960년대 후반의 환율이 약 300원 정도 되는데 300불이라면 9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 장관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장관 월급이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9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가 지출되니 숙식 수당도 줍니다. 이것으로 월남 현지에서의 숙식비를 해결하고 또 초과 근무를 할 때는 초과 근무 수당도 줍니다. 보통 초과 근무 수당으로 시간급의 1.5배를 주었습니다. 또 가불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파월 기술자의 급여는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봉급 수준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좋았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같은 날짜의 경향신문인데 갈수록 불어나는 월남 가는 한국 인력 이렇게 나와 있고 올해 10,000명 진출 예상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965년도에는 월남에 간 근로자가 105명밖에 안 됩니다. 1965년에는 전투병 파병이 이루어진 해인데 근로자가 거의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일약 10,000명이 갑니다. 1967년에는 13,000명 정도가 월남에 갔으며
1968년에는 더 늘어서 15,000명이 넘었습니다. 1968년이 근로자 파송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줄어듭니다. 이렇게 10,000명 내지 15,000명이 월남에 파송됐던 것이 베트남 특수의 유력한 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습니다만 해마다 기술자가 한국에 보내오는 송금액이 약 3천만 달러에서 많으면 4천만 달러도 넘었고 모두 1억 6,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개별 군인이 받은 수당은 이 기술자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숫자가 이 기술 근로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로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15,000명이었는데 군인은 5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군인의 송금액이 기술 근로자의 송금액보다 더 컸습니다. 이렇게 월남으로 간 사람은 물론 아주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에 간 한국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자들이 베트콩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인은 약 5,000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 임금에 비해서는 아주 고액의 임금을 월남에서 받았기 때문에 파월 근로자의 가게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1967년 1월 12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전북 익산면 춘포면 천사리 출신인 26살 송학길 씨는 지난 1965년 2월 비둘기 부대로 파병됐다가 현지 제대한 후 한진상사 소속 불도저 운전수로 취직해서 매달 600불의 월급에서 400불씩을 한 달도 빠짐없이 고향에 보내왔다. 논 한마디기도 붙이지 않고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어렵던 송씨 집은 송금해온 돈으로 논 18마지기를 샀고 집도 새로 지어 동네에서 손꼽히는 알부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원래 공병대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현지에서 제대한 후 바로 현지에 진출한 한진 상사의 불도저 운전수로 취직이 돼서 일을 했는데 매달 600불의 월급을 받아서는 400불씩을 계속 고향집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집은 논 한마지기도 없었던 집인데 이 송금해온 돈으로 논 18마지기 약 3,000평 정도를 구매한 것입니다. 논 일정보가 있으면 한 가족이 아주 안정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도 새로 집까지 짓고 집안이 확 일어난 겁니다. 동네에서 손꼽히는 알부자가 되었답니다. 또 같은 마을에 주월 맹호사단 소속 이종수 중사도 80불 봉급에서 60불씩을 꼬박꼬박 송금해서 늘 사고 싶어 하던 마을 앞에 논 10마지기를 샀고 쌀도 30가마나 쌓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은 봉급이 기술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베트남 참전자는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30불의 봉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침 PX에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과외 수입 용돈 이런 게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돈을 꼬박꼬박 집에 붙였고 그 돈으로 자기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같은 춘포면 내 파월 장병 35명 가운데서도 봉급이 낮은 사병들은 월남 간 지 1년이 넘도록 단돈 한 푼 붙여오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가난만 먹고 살던 농촌에 월남 파병이 던져준 달러의 혜택은 결코 헐한 것은 아니었던 듯 어떻게 보면 월남 경기마저 일고 있는 것도 같았다. 인력 수출과 해외 파병은
죽어서 돌아온다는 부름만 배제하는 한 그 가족들에게는 분명히 민생고를 해소시키는 배출구를 터주고 있는 듯 했다. 이러한 신문 기사를 통해 파월 장병이나 파월 근로자 가게가 월남 파병을 통해서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건설 및 용역 수주입니다. 이 건설 및 용역 수주는 민관 협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주한미군 군납업체들이 1965년에 미국의 국방부 또는 주월 미군에게 수주 활동을 합니다. 이를 본 정부가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어떤 건설이나 용역을 수주할 때 업체가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 주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교섭해서 이 정부 보증을 경제부총리, 경제기획원 장관의 서한으로 대체했습니다. 훨씬 간편해진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월남에서 특정 용역을 수행하려 할 때 약간의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마련할 자금이 모자랄 경우 정부는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이 시설 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주선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정부의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남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액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 수주액이 큰 편이었습니다. 여기엔 월남전의 특성이 작용했습니다. 월남전은 한때 미군이 약 60만 명이나 파견된 대전이었지만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서와 같은 전선은 없었습니다. 월남전은 남베트남 내부에서 민족해방전선이 벌인 게릴라전 위주로 진행이 됐고 따라서 특정한 전선이 없이 어디에서나 전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보다는 용역 발주가 많이 나왔고 특히 한국 기업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체가 달랐습니다. 큰 크레인과 수많은 트럭이 동원되는 하역이라든가 운송은 한진상사와 같은 대기업이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중규모 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으로는 세탁업이 있습니다. 군복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대형의 많은 세탁기가 필요해서 세탁 공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중규모 기업이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서비스는 소기업들이 수행했습니다. 용역별 군납 송금 실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1년에 4천만 달러, 5천만 달러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큰 편입니다. 제일 큰 것은 항만 하역 육상 수송인데 주로 한진이 수행하는 것으로 3천만 달러를 좀 넘습니다. 전체 용역 수입의 약 60%가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탁업이 있습니다. 세탁은 처음 1966년도에는 용역을 수주받은 것이 없었는데 1967년에는 100만 달러, 1968년에는 400만 달러, 1969년에 770만 달러 이렇게 상당한 규모로 커집니다. 세탁업을 크게 한 이가 본래 주한미군의 세탁 용역을 하던 김국배, 영어로는 KB 킴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현대건설이 그 업체를 인수해서 세탁 용역을 제공합니다. 현대건설이 세탁업을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탁업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좋은 알짜배기였습니다. 군복의 수리와 자수도 있습니다. 자수는 군복에 마크를 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한 금액이 됐습니다. 또한 사진 현상, 초상화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현지에서의 생활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 그걸 현상, 인화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의 연예 기획사와 비슷하게 공연 같은 것을 해주고 돈을 버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조중훈의 한진입니다.
그 경위를 간단하게 보시면 6.25 때 트럭 운송으로 성장한 조중훈은 1965년 초에 베트남에 파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각 있는 기업가로서 베트남 진출을 착안하게 됩니다. 조중훈은 1965년 8월에 우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과거 친분이 있는 수송장교를 접촉해서 정보를 얻고 베트남으로 갑니다. 조중훈이 베트남의 사이공과 퀴논 등의 중요 항을 시찰하다가 하역을 하지도 못한 채 화물선들이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역해서 수송해주면 돈을 벌 수 있음을 파악합니다. 원래는 트럭 운송만 하던 기업이 하역업에도 나섭니다. 그래서 1966년 초부터 주월 미군 당국과 협상을 개시하는데 주월 미 병참 담당자 중에는 한진과 친분이 있는 한국 근무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6년 3월에 725만 달러의 하역 및 수송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하역 및 수송 용역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세로 트럭, 바지선, 예인선, 지게차, 크레인 등 필요한 장비가 30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톤짜리 도그보트 2대를 일본에 발주해서 도입하고 뗏목같이 화물을 싣는 바지선을 홍콩에서 건조해서 운반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한진의 하역 및 수송 용역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1968년 퀴논 항구에서 찍은 한진의 하역 현장입니다. 이 사진은 1967년에 캄란이라는 지역에서 찍은 한진 기술자들의 숙소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봉급을 받는 기술자들이 딱 봐도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